22대 국회 국정감사 11차를 맞은 오늘 11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장, 아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엔 이슈, 오늘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 한때 정회도 됐습니다. 어제 그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코바나 컨텐츠였고 실제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정회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종결됐던 사건을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끌어내갖고서 이제까지 온 거다 해서 어떤 수사 과정의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얘기하고 하는 그런 공방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전에 국감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검찰의 불기소 발표가 무려 4시간에 걸친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발표를 보고 오늘 국감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처 해명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거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니 어떻게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불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과연 제대로 된 답변을 했는지 사실 좀 의문이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어제 검찰의 발표가 우리가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법꾸라지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법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지난 1, 2심 판결을 통해서 김 여사의 계좌가 40여 차례 거래에 활용됐고 그리고 20여 차례 주범들과 통화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그 주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통정매매였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그리고 BP 패밀리라고 김 여사를 지칭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수많은 증거와 상황 증거들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고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과연 정말 어제 보면서 네. 하다못해 방조죄라도 네.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낄 텐데 속 시원한 검찰의 해명이나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국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김기흥 부대변인께서 국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저는 네.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들 눈높이나 제가 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4년 6개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오전에 문제가 됐던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휴대전화나 그런 부분에 안 했고 예전에 네.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해서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거든요. 네. 그때 피의자 적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됐던 그 지점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입니다. 네. 그때 검찰 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끌었다. 그러다 보니까 증폭이 됐다. 소위 말해서 이제 손모 씨 전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방조죄로. 그렇죠. 예. 처음에는 공모고 두 번째는 이제 방조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나치게 그 사람의 어떤 유무죄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소위 말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쪽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하느냐 이런 의아한 어떤 의혹을 지을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 그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가 조작한 사람들과 수많은 논의를 한 정황이 있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그런 정황이 없고요. 그런 몰랐다.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그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원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사안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 국민들의 어떤 미덥지 못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검찰이 좀 잘못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래저래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이 공이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야당은 이제 더욱 강력한 특검법을 어제 재발의했고요. 상설특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오늘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또 지도부에서는 탄핵과 하야를 언급한 주장도 나오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탄핵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파장이 커질까요? 올 총선 전후에 가지고 검찰 인사가 있었을 때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임명을 둘러싸고 결국은 봐주기, 면죄부 수사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예. 결국은 그 예측대로 됐습니다. 그럼 하다못해 전임 총장은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한번 수심이라도 한번 열어보자, 이런 어떤 액션이라도 했었어요. 그런데 현 심우정 총장은 지금 수심위도 안 열었어요. 네. 수심이 열었을 경우에 만약에 이 검찰의 불기소 주장이 만약에 뒤바뀌면은 그 후폭풍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수심위는 열지도 않고 레드팀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예. 결국은 지난 연초부터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얘기했던 수사 실무진들의 요구가 왜곡되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인사와 수사가 이렇게 면죄부 수사로 이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주가 조작의 핵심은 돈이에요. 돈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그럼 2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엄마와 딸이 수십 번의 거래를 주고받다가 거기서 23억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주가 조작인지도 몰랐다? 아니, 그런 의심도 안 해봤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당연히 이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탄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탄핵을 통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검 탄핵 카드 야권에서 끌어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예상은 했지만 저는 엊그저께 결과가 나왔죠. 그 보궐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번 보궐선거 금정, 특히 부산의 금정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당이 유리하지 않다, 아무리 텃밭이라고 하지만 유리하지 않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금정 가서 끌어내린다 얘기를 했는데,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는 탄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부처 눈에는 부처고 돼지 눈에는 돼지라고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을 향해 돼지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네. 그만큼 본인은 총선 이후에 탄핵을 하고 끌어내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계엄을 하고 그런 강하게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생각 안 한 거죠. 민생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만 타겟을 한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도 커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원했던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검사 4명 탄핵에 이어서 이제 지검장하고 검찰총장까지 탄핵한다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 손을 들어준 부분은, 총선 때 손을 들어준 거는 결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4년 전에도 비등한 예로 그 당시에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결국 뭐였냐면 검수완박 시즌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중도적이고 본인들이 민생을 챙기는 그런 먹사내집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어떤 여론의 반응,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지금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여권도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안을 지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설명, 그리고 규명을 위한 절차에 좀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제시했는데, 다음 주 초에 독대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화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월요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 3대 요구를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앞서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한남동 라인 쇄신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대통령실이 답변했어요. 한남동 라인 없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 결국은 답이 뻔합니다.
그다음에 대외활동 중단, 뭐 이 부분은 중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제2부속실로 가름하는 걸로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의혹 설명과 규명을 협조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단순하게 앞에 거는 요청 사항이지만 뒤에 거는 액션 플랜이거든요. 예. 자, 어떻게 그러면 소위 명태균 씨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언론으로 지금 대통령 부부를 협박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할 겁니까? 검찰 수사 아니면은 특검 아니면은 뭐 당의 진상조사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여당 내의 야당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소위 말하면 액션 플랜의 네. 일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절대 못 받아들인다에 대부분 의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은 결국은 그 사이에 야당은 이제 소위 김여사 특검법을 또 올릴 거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지금 친한계 내에서는 이번에는 8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독대가 어떤 여권 내분의 어떤 정리의 어떤 분기점이 아니라 새로운 분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독대의 향방이 어디로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일단 예상컨대 빈손 회담이 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크고 이후에 좀 더 오히려 분란이 가속화될 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더 센 의혹을 더 백화점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때려 넣어서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하고 이제 관철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실 텐데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분명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입장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대외 활동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특검, 민주당이 말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요. 그거는 예. 뭐 소위 말해서 뭐 친한 의원이나 아니면은 용산 쪽에 친한 쪽 분들이나 다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특검이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강한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나왔던 이른바 반란표라는 이탈표라는 내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거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시그널입니다. 대통령실이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뭔가 전형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저는 독대도 일정 부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있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이번에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기회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잘하는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란 때문에 안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법적인 거를 떠나서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어떤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선에서 저는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나치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본질과 먼 겁니다. 예. 사실 오빠도 명태균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이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국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공천에 영향을 끼쳤느냐가 본질이 돼야 되는데,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대선 전에 특히나 경선도 본격적인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인과의 대화가 이게 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네. 대표의 면담에서 유감 표명 정도가 저는 나오고 네, 예.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는 어떤 그 명분을 얻어서 특검법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네,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냐면 예.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협상이란 표현은 아니지만 독대든 아니면 면담이든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뭐 3가지, 4가지를 했을 때 그게 다 된다. 그게 다 뭐 독대냐? 그거는 이기고 지구의 싸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본인 또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뭔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가야지 독대나 면담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주에 있을 어쨌든 그 만남이 지금 전국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교육위가 오후에 부산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대표의 올해 초에 있었던 헬기 이송 논란 그리고 최근에 의대 의정 갈등, 의대 증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대통령실은 이제 그 어제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서 좀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현 정부가 대통령의 입장대로 간다면 저는 난망하다고 봐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역의 지방에서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신 분의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요. 이제는 주변의 지인 중에서도 제대로 응급실 가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한 이런 그 소식을 접합니다, 직접. 자,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지금은 뭐 결국은 1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는 하는 거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10년 뒤를 얘기한다는 게 과연 그게 개혁 맞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대로 간다면 올 겨울 내년 봄에 수많은 이제 의대 졸업생이 없어요. 전문의 졸업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겁니까? 시간 끌기로 버티지 마시고 완전히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어떤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까지 물론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의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한 머리를 좀 맞대는 그런 기구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의정 갈등 문제 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든 면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부분 관련해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2025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논의의 대상에서 조금 지나갔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그러지면요. 26년은 제로 베이스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료계 의견대로 27년도에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년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죠. 이거를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을 후퇴를 하고 양보를 하게 되면 개혁의 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지금 의료진들을 뭐 진보냐 보수냐 그렇게 조금 가르는 건 좀 어렵지만 80% 정도가 의료진들이 좀 보수적이다. 우리의 어떤 지지층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진영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FTA 때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타깝게도 두 분이 숨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도 떨어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했죠. 그리고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란 것들은 현재에서는 반대가 많고요. 그 반대는 조직적이지만 그 미래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조직화될 수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성을 띨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망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빚어지는 것들을 참고 견디자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민들이 참아주시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이 헌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정부가 문제가 없게끔 열심히 하는 와중에 개혁에 있어서 야당도 본인들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 개선 내려놓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있었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난 6월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했던 동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세계 1위 탐사 기업 슐럼버거라는 그 기업에서 리스크가 상당하다. 이제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인 기업이죠. 액티지오의 결론만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다 하면서 사업성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6월 달에 대통령이 발표할 때 마치 우리가 한 뭐 몇십 년 뒤면은 대단한 산유국이 돼 있을 것처럼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관련 부처 공무원도 그걸 안 믿고 있고요. 그 인근 지역의 부울경 주민들도 안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느냐? 세계 1위 기업이 이것 고래는 고사하고 돌고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철수한 지역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1인 기업에게 의뢰를 해서 마치 여기 여기다가 수천억 해서 파면 여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딱 그 사람 한마디만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담당 부처나 예를 들어 석유공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석유공사라든지 그 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 내부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가능성 낮은 사업에 과연 우리가 수천억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쩌다가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마치 미래의 산육이 될 것처럼 발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야당이 과학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그런 어떤 선전, 그런 어떤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 보면 1차 로드쇼를 했는데 엑손모빌이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그쪽에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발목 잡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년에 가시화됩니다. 그 부분에 그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2024 국정감사 특집 국회 라이브 원,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